구중자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 사람 왕년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당시 왕년은 현령, 지금으로 치자면 기초단체장 정도의 관직으로 시작해 승상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 승상이라는 보직은 당시 이제 황제를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이자 조정의 최고위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구중자황에서 이제 자황은 비소와 유황의 화합물, 비소황화물입니다. 이 자황은 당시 종이에 쓴 글을 수정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뭐 화이트 같은 일종의 수정액, 지우개로 쓰였다고 합니다. 왕년은 당시 사람들 앞에서 노장사상에 대해서 강연을 한 일이 많았는데 강연의 앞뒤 내용이 어긋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청중들이 그 점을 지적하면 되는 대로 말을 바꿔댔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왕년을 빗대어 사람들은 입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먼저 말한 것을 지우고 수시로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입속의 자황, 구중자황이라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마침내 좀 흐름을 형성한 듯 보이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뭐 그런 흐름을 의식한 탓인지 이재명은 마치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물러선 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저 왜 이래 죄송합니다. 네, 말 바꾸기일 뿐이란 걸 뭐 지금까지 이재명의 행적을 팔로잉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꿔대고 있는지 뭐 과거의 행적들을 굳이 되짚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뭐 그동안 저희도 계속 이야기해온 바니까요. 뭐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이재명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시사인과 인터뷰를 가진 기사가 요즘 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사인 청관율 기자와 가진 2월 18일자 인터뷰 기사인데요. 네, 전문은 인쇄판으로 나오는 관계로 아직 제가 입수하지를 못했고 시사인 홈페이지에 요약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김경수,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입니다. 뭐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을 거라고 김경수 지사는 일단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가지 준비일 거라고 본 건데요. 이러한 준비에 대한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려야 할 텐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다. 뭐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 경선 과정에서 성숙하게 논쟁하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론과 복지국가론이 논쟁을 거치면서 공약을 정립해 나가는 성숙한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답했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나이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아무튼 뭐 정권들 기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 올해는 이해를 하고 자기도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경선은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논의가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경선이 끝나면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하니까 결국은 융합이 될 것이라고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뭐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 토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니까 뭐 결국은 정리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본선에서 융합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내다봤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이 민주당 내부의 경선은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걷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뭐 대통령 지지층의 이제 일부 혹은 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쪽 편이 이제 민주당에서 배척당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융합될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민주당 대열에서 이탈할 얼마간의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지지층이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든 말이죠. 그 반대측의 입장은 이재명의 포퓰리즘을 국힘당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만약 경선에서 당선된다면은 이재명 아래로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이 청관율 기자의 지적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경선 이후에 이제 당이 융합되느냐, 뭐 분열되느냐는 경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으로는 절대 융합될 수 없죠. 이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한 이유로 재난 상황의 이제 특수성을 언급했습니다. 재난기에는 체제 구조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서 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기 마련이지만, 현실에 근거하고 실천이 뒤따를 논의가 필요한데, 이 기승전 기본소득이 구체적인 실천 논의를 덮어버린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대목들이 이제 요 근래에 좀 SNS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김경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이게 시민들의 인식이다. 생각이 달라졌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는데,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들일수록 더 많이 돌려낼 수도 있다. 결국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다른 용어가 없지만 내 책임이 있다. 결자 해제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 실험하자는 게 아니었다. 논쟁이 변질됐다. 재난대응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전국민 지급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재난대응은 선별이 100% 맞고, 재난의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등 장기적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대안 중 하나다. 재난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 이제 김경수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인해 혼선이 있었고, 거기엔 자신의 책임도 있으니까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을 주장한 게 아니었으나 이제 논쟁이 변질됐다,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용어로 인해 이제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책임이 있어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찾아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한 게 작년 3월 17일자더라고요. 3월 17일 SNS 같은데 이제 올라왔던데, 그리고 나서 불과 이틀 후에 이제 19일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이제 혼선을 빚으니까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긴급재난소득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 혼선이 있었고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은, 논쟁이 변질됐다는 말에는 저는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쟁이 변질된 게 아니라 논쟁을 그렇게 끌고 간 게 김경수 지사입니다. 발단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2020년 3월 11일에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올라온 경향신문의 기사를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경향신문의 이제 그 기사에서는 폴 크루그만의 이제 트위터를 인용을 해가지고 단기 부양책으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득세를 낮추는 걸로는 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그 이유로 든 게 이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폴 크루그만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경향신문에 소개를 한 건데요. 그 이제 크루그먼은 당시에 경기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부양책 중 하나로 비선별적 현금 지급을 말한 것인데, 김경수 지사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된 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폴 크루그먼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반대론자입니다.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뭐 그렇게 그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것의 이유로 지급의 시급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제 필요성을 처음 말씀하신 게 2월 하순경이고, 2월 말경에는 이에 관해 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이제 요청하시기도 했죠. 말하자면 이제 문프께서도 당시에 가장 강조하신 게 이 지급의 신속성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혼자서 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의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이 지급 방식을 두고 벌인 논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요청으로부터 2달이나 지나서 1차 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선별 비선별은 최초의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급의 신속성이 최우선이었는데, 이 지급의 신속성을 이유로 선별과 비선별 논쟁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2달 동안 지급에 이제 발목을 잡아 끈 셈이 되는 거죠.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은, 이건 논쟁이 변질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논쟁이라고 들고 들어온 게 그냥 병신짓인 겁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버린 자기 주장한 그런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급함이 최우선이었다면은 정부에서 제시한 제안에 대해 이제 큰 이견 없이 실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소간의 불만이 존재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결자해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려면은 논쟁이 변질됐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하려 들지 마시고, 그 당시에 자신의 무지와 오판을 솔직히 고백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크루그먼 들보인 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 김경수 지사가 이제 당시에 재난기본소득 타령을 한 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저희가 방송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방송하는 것도 되게 몸에 안 맞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떠드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네. 시사인의 제명 기사가 나오면은 좀 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와서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요 사안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19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비전과 정책 경쟁 그 자체만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딱 뭔가 이렇게 촉이 좀 오죠. 이 제목에 대해서만 이제 평을 해보자면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대인이고 모든 반박에 준비된 최고의 권위자인 양 토론 환영한다, 들어와 그런 뉘앙스로 저를 읽힙니다. 이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재원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 한 번의 시행에도 추경이 필요할 만큼 어렵게 한번 시행한 것을 매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엄청난 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지지자 이외에 또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요.
이어지는 글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거 뭐 자기 부정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혐오가 높아지고 있으며 뭐 이를 극복할 방안 두 가지 방안이라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첫째, 논쟁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이동. 뭐 말이나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고 삶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둘째,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족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기본소득 논쟁이 이러한 좋은 경쟁의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아닌 실행을 말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주요한 논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네,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실행 방법이 있느냐? 과연 그거죠. 근데 뭐 이 반대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그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 지급액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죠. 뭐 지금 와서는 이걸 기본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의 뭐 그 지급 액수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뭐 연간 뭐 몇십만 원 수준이면은 그걸로 대체 무슨 삶이 얼마나 뭐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기본소득론의 정파적인 이익이 과연 없습니까? 기본소득론을 중심으로 정파적으로 이미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당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고 기본소득 논쟁이 무슨 경쟁입니까, 이게. 그냥 우기는 쪽과 반박하는 측의 이제 싸움이지. 이게 무슨 뭐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한 경쟁입니까? 국리민복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의 무분별한 기본소득과 관련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다른 분야들로 입은 이제 도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당장 버스비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경기도 개발기금 같은 건 아무렇게나 막 갖다 써도 되는 그런 비용인가요? 네. 참, 자기가 지금 지적받아야 될 내용들을 마치고,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는 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제 의견을 논박 여지조차 없는 완결무결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 분 한 분의 진지하고 소중한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그에 따라 제 생각도 다듬어지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 더 잘 다듬고 더 많이 듣겠다. 기본소득 이외에도 여러 구상들을 두려움 없이 제기하고 논쟁하며 또 배우겠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참 진정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거 페이스북 글을 읽고 있으면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이재명 홍남기로 구글링을 해보면은 검색 결과가 184만 개가 뜹니다. 뭐 내용들은 뭔지 다 아시겠죠. 온통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재명의 저격질과 이제 그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반박이 거의 전부입니다. 뭐 단순히 기재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많았습니다. 뭐 자질이 없다는 등, 산수도 못한다, 경기도의 패티시 등등. 이게 토론입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 혐오 어쩌고 처음에 운을 뗐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토론하자면서 이따위 저급한 언어들로 사람 인신공격 해놓고서는 정치 혐오가 깊다 소리를 합니까? 본인이 정치 혐오의 원인이라는 그런 인식은 전혀 없습니까? 그 천박한 말본세가 정치 혐오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요. 지난 1년간 코로나 시국에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방역에 있어서는 몇 번의 확산을 초래한 여러 빌런들이 존재했죠. 주로 이제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정부의 각종 방안들이 있어서는 이재명이 가장 큰 빌런 짓을 해왔죠.
논쟁이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그 논쟁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논쟁한답시고 계속 발목 잡는 바람에 제때 지원받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제 과거에 홍남기 부총리 저격한 글들을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 12월 15일 이재명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이제 수준 낮은 자린 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뭐 당시 이제 기재부가 그 올해 경제 선방했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무식함만 인증하는 저급하고 저열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전쟁 중 수술 어쩌고 했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쟁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최우선입니다. 뭐 여러 전쟁 영화들에서 이제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묘사된 적이 종종 있었으니까 뭐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장면들을 연상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중에 이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액형 파악입니다. 부상자의 혈액형 파악이죠. 네. 그래서 군번줄에 혈액형을 표기하기도 하고 뭐 군번줄이 유실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투를 많이 치러본 뭐 특수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군화 같은 데다가 별도로 뭐 군번줄 하나를 그러니까 스페어 군번줄을 군화줄에다 묶어둔다든지 아니면 부츠에다가 자기 혈액형을 써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혈액형이 표기되는 그런 패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전투복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종 응급투여 약물들의 이제 투여 여부 그리고 이제 투여량 파악입니다. 뭐 몰핀 같은 건 아시죠? 그리고 아트로핀 이제 이건 그 세균전 같은 거에 이제 그 화학탄에 이제 오염됐을 때 처음 쓰는 이제 응급치료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투여했느냐를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 이런 약물들을 투여할 경우에 반드시 주사기 이게 그 주사한 주사기의 주사 바늘을 뽑아서 부상자의 옷깃에다가 이제 끼워둡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방으로 이제 이송할 때 딱 보면은 옷깃에 주사 바늘이 몇 개 꽂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뭐 몰핀을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투여를 했다면 뭐 얼마나 투여를 했는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부상자의 신속한 후방병원 이송입니다. 미군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 부상자 수송용 헬기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2차 대전에 비해서 이제 부상자의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앞서서 이제 이재명은 전쟁 중 수술을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난용으로 끄집어 들었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에 대한 입장은 전쟁 중 부상자의 치료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히려 뭐 피해 대상, 그다음에 피해 규모, 그다음에 지원 수준의 파악과 이제 신속함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무튼 저렇게 이제 19일 날 페이스북에 뭐 자기는 모든 말들을 듣고 배우겠다면서 오픈마인드를 내세웠지만은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21일자 한겨레의 세상 읽기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비전 혹은 환상이라는 이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이제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이제 칼럼이죠. 이 칼럼에 대고 이재명은 SNS에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상한 산수, 10수년 후까지 대한민국 GDP가 고정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 교수님의 조사 부담률 80% 증가라는 산수는 오류입니다. 기본소득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글을 쓰신 듯. 이게 무슨 오픈마인드로 토론하겠다는 사람의 글입니까? 뭐 산수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이나 하고 있고 GDP가 고정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GDP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서 물가도 같이 오르죠. 자기도 산수처럼 지금 뭐 단순하게 수직 나열 하려고 뭐
단순한 계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산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이 산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죠. 이게 무슨 토론하자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참, 오늘도 그렇습니다. 참, 네. 끝으로 이 성남일보의 칼럼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의 명함. 청취자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모동희 기자의 글입니다. 문화일보 이신우 논설 고문에 이제 경이로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칼럼을 인용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이 문화일보의 칼럼에서는 이재명을 자본과 재능과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갖췄으며 무상 기본 시리즈의 탁월한 감각과 반대 입장에 대한 무자비함, 특히 조선에 대한 공격을 분석행위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동희 기자는 이에 덧붙여서 이제 이재명 스스로가 자신을 고소대망이라고 자칭한 일을 들어서 고소대망이라는 이 말이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과 딱 맞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 나오는 이 경이로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 경이로운 소문의 자격 교체도 짧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남발로 인한 도 재정 악화를 지적하면서 이제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저희도 지금 이제 아직 1년은 안 됐구나.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요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이제 모동희 기자가 상당히 선구자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아직 이렇게 메이저로 부각되기 전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비판 입장에서는 이 성남일보의 모동희 기자님의 글들이 여러모로 읽을만하다 싶으나 그렇게 알려지진 또 않은 듯 해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성남일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실만 할 겁니다. 저도 종종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잠깐 꽃샘 추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이제 일평균 기온이 영상이더라고요. 어느덧 보니까 추위도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국도 좀 진정돼가지고 다시 녹음실에 모여서 녹음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방에서는 못하겠어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